자동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자동차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출장 관계로 이호근 교수 대신에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또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주 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급발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또 연락을 드렸는데, 먼저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급발진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이 사고를 실제로 겪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급발진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유령과도 같죠. 본 사람은 정말 있는 거고 안 본 예. 사람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오묘하고 애매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역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급발진 현장 취재를 가봐도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아있는 거는 선명한 타이어 자국만 보일 뿐이니까요. 예. 또 게다가 사고 전후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EDR 자료도요. 급발진 분석과는 무관하다는 게 그 외국 전문가들이 주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이 겹치다 보니 이해도 안 되고 또 이해 못할 사고들도 참 많습니다. 크게는 이제 컴퓨터가 잠시 멈추거나 에러가 나는 현상처럼 자동차 이슈도 비슷한 공황에 빠질 수 있는 경우 운전자를 보호하던 각종 안전 부가 장치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제동등이 켜진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았다고 이런 판결을 하니까 예. 참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 급발진에 대한 진실을 알린다는 단체에서는요. 이슈의 순간적인 에러가 자세 제어 장치와 ABS 기능까지 차단하고 마비시켜서 제동이 안 된다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헷갈리지만 사고 난 차에서는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아무리 좋은 차, 새 차라고 해도 바로 처분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안감 때문에 운전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있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가 내 제어를 벗어났다, 이런 네. 느낌이 든다면은 네. 그 자동차를 어떻게 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급발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어떤 현상이 또 자세하게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급발진은 글자 그대로 자동차가 원하지 않는 또 운전자가 원하지 않은 출력을 내면서 제어가 안 되는 것을 총칭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또한 이때의 출력은 정상적인 풀 엑셀레이터를 했을 때보다 훨씬 과도한 그런 출력이 나는 것을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이런 급발진은 정지 상태나 저속 상태 또 정속 주행 상태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 또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서도 자동 변속기가 쓰이는데 트럭이나 버스의 급발진은 아직 크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서울에서 발생된 시내버스 사망사고는 이런 부분을 크게 의심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본인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질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메이커하고의 의견이 다소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데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는요. 그렇죠. 메이커에서는 운전자 실수로 브레이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실제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은 그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CCTV 같은 걸 분석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운전자 실수를 추궁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 운전자 실수인 거고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기 때문에 실수로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레이터도 같이 밟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결국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의 급발진에 대한 그 정론입니다.
그래서 수입차 B사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도 운전자 과실이라고 한 사건들이 실제 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 하나의 그 큰 회사를 상대로 이런 것을 사실관계를 입증을 해내기가 사실과 상관없이 힘들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일단은 뭐 손해가 일단 뭐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이런 것은 일단 둘째 문제고요. 네네.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처 요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경황이 없고 당황하고 한순간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것이 제어가 될지는 에러가 난 상태, 공황 상태의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지 이거는 사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예. 그냥 제 사견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겨야 되겠죠. 물론 그 급발진이라고 주장되는 상황은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기어를 중립으로 옮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동을 끄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이때 키를 너무 많이 돌리면 핸들이 잠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조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 칸 정도 돌려서 시동을 끄고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보고된 모델별 급발진 의심사고 순위 20을 보게 되면요. 99,896대가 운행되는데 20건이 신고된 현대 YF LPG2가 20건으로 랭킹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157,155대 중에 15대가 신고된 르노 삼성 뉴 SM3입니다. 그리고 9건이 신고된 134,539대가 판매된 쌍용 코란도 스포츠는 8위가 됐고요. 또 8건이 신고된 기아차 뉴 소렌트 R 58,817대가 돼서 1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14,654대 중에 6대가 신고된 벤츠 E 300이 19위를 차지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행하는 신고된 차가 아니고 운행하는 대수에 대비해서 이것을 이제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고 유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증인데 요즘 이제 뭐 사실상 대부분 이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법원도 그렇고 경찰 조사도 그렇고 이 운전자의 참 애달픈 그런 답답함을 이게 해소하기보다는 분위기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네. 급발진이 정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요. 좀 다른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동차 업체들이 사실 이런 것과 뭐 다툼을 하고 뭐 소비자와의 이런 싸움에서 뭐 승리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네. 안전장치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OS는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더라도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면 가속 페달 신호를 무시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는다고 메이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봐야겠지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이슈에 헷가닥하는 그런 공황 상태라면요. 이런 제어를 충분히 또 진행을 할지도 문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전 수동 변속기 혹은 카브레이터 방식의 기계식 엔진에서는 그동안 급발진이 없었다는 점을 좀 강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발생되는 것이라면요. 왜 예전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차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죠. 또 왜 최근에 자동 변속기와 전자제어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불필요한 가정을 버리라는 거, 또 이를 함축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간략 명료한 설명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큰 신발을 신어서 뭐 걸렸다든가 또 차량 매트가 페달 사이에 낀다는 건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지만요. 만일에 음료수통이 브레이크 페달 밑에 들어갔다. 이럴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으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이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30년 운전 경력자인 MI 포르쉐를 평행 주차하다가 앞차와 추돌한 후에 더 급가속하면서 정문 기둥을 받은 사고도
바로 이런 아리송한 사고의 하나인데요.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는데 자동차에 있어서는 사고 순간 가속 페달을 밟은 기록이 있다. 이렇게 반박한 것처럼 요즘도 하루에도 몇 건씩 비슷한 유사 사고가 발생되고 있지만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도도 식상에서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대중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식상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좀 보도가 되어야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방어 장치라면 시동 걸 때는 주변의 사람을 다 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계식 엔진인 시절에는 급발진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오늘 네. 와닿고요. 그 오류 없는 컴퓨터가 있느냐?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류가 급발진으로 이어지느냐? 이건 또 입증이 더 어려운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네. 처음에 오늘 이야기하셨듯이 유령과도 같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발진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대처 요령 교통환경정책연구소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